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워드 21번이고요. 주요 빈출로 뜨는 유아기입니다. 유아기는요, 최근 10년간 9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기출해독 복습반 이론 요약을 할 텐데요. 요게 조금 제가 정리 하나 하고 갈게요. 예, 요 지금 내용 정리 하나 하고 갈게요. 자, 지금 유아기로 얘기하는 요 시기를요, 이제 학자별로 어떻게 얘기했나를 좀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피아제는 요 바로 전 단계 영악이 감각운동기 다음이니까 이 시기를 전조작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전조작기를 다시 둘로 나눠서요. 전조작기, 전기하고 전조작기, 후기로 나눠져요. 보통 전조작기 전기를 우리가 요 전기를 거름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후기를 이제 학년전기라 그러죠. 학년전기. 근데 이때가 이제 전조작기 전기가 우리가 보통 나이로 얘기하면 언제입니까? 전조작기 전기니까 2세에서 4세이고요. 그 다음에 후기가 4세에서 6세 이렇게 조금 나눠집니다. 자, 피아제는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이 시기를 다른 학자는 어떻게 설명했나 보니까요. 이제 프로이트 한번 볼까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에 전조작기 전기에 해당하는 게 학문기죠. 구강기 다음. 예, 그 다음에 요 후기로 오면 4세, 6세는 그 남근기예요. 남근기.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이트 말고 에릭슨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에릭슨은 조금 또 딴 색깔로 할게요. 이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예. 예. 에릭슨은 전조작기 전기 2세, 4세가 뭐예요? 어떤 거죠? 위기가업이 자율성 대 수치심이죠. 예. 그 다음에 4세, 6세 이때는 주도성 대 죄의식. 예. 그래서 요 시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세분화가 좀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유아기 하면은 뭐 남근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요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2세, 4세, 4세, 6세 좀 세분화되어 있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기와 후기가 있다라는 거. 예. 자, 유아기의 특징. 프로이트의 발달에 남근기에 해당하며 그다음에 초기 형태의 양심인 초자가 발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아기에서 지금 이 남근기 4세, 6세 요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초자가 발달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남근기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나오고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가 있고요. 특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남아들이 느끼면서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에서 아버지를 미워하지만 결국은 아버지 안의 규범, 규칙,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걸 배우잖아요. 그걸 바로 우리가 초자의 발달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슈퍼이고.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때 초기 형태의 양심인 초자, 그리고 남아들은 남근기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누구를 통한 동성부모의 무엇을 통한 동일시를 통해서 극복한다. 기억하세요.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 3단계인 학년 전기에 해당하며 주도성 대 죄의식. 근데 여기 시기에 어때요? 뭐가 같이 끼는 거죠? 자율성 대 수치심. 피아제로 전기 후기 나누면 2세, 4세는 자율성 대 수치심, 4세, 6세가 주도성 대 죄의식. 예, 요것들. 그 다음에 피아제 이론의 전조작기 후기. 예, 전조작기 후기로 가면 직관적 사고 단계이자 도덕성 발달 단계로는 타율적 도덕성 단계이며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에서는 전인습이다라고 했어요.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우리 알고 가야 됩니다. 직관적 사고는 뭐죠? 어느 하나에 꽂히면 어때요? 그걸 가지고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하나에 이제 두드러진 속성에 꽂히게 되는 거를 우리가 직관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피아제의 그 전조작기 단계의 그 아이들의 사고가 직관적 사고라는 거고요. 도덕성으로는 피아제는 타율적 도덕과 자율적 도덕을 말했는데요. 4세, 6세 이렇게 이제 도덕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4세, 6세 시작될 때는 뭐죠? 타율이죠. 혼날까봐 결과 중심의 도덕성이죠. 그래서 타율적. 근데 이게 뒤로 가면 이제 10세를 기준으로 해갖고 뭘로 바뀌죠? 자율로. 근데 지금 이 나이에는 지금 타율적 도덕성인 거고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도 우선 뭐예요? 콜버그 3수준 6단계 중에 첫 번째 수준 전인습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아기, 특히 이제 유아기 대부분 4세, 6세 말하지만 요 안에 세분 아이들은 좀 구분해 주시면서 4세, 6세를 우리가 얘기할 때 도덕성 발달
발달의 시기를 볼 때 타율적 도덕이라고 누구는 말했고 피아제 그리고 콜버그는 전인습. 근데 둘 다 내용적 특성은 뭐죠? 도덕을 지키는데 혼날까봐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그 다음에 동기나 정상 참작은 못하고 결과 중심. 그래서 제가 뭐 앞에서 얘기할 때 청소하다가 접시 3개 끼고 깨진 거가 어때요? 몰래 과자 빼먹다가 하나 깬 거보다 접시의 결과의 개수만 봐서 청소하다가 깬 애가 더 잘못했다고 얘기한다라고 했잖아요. 결과 중심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꾸준히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고 인지적 성장과 언어 발달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 예, 제가 앞서서 이제 감각운동기 얘기하면서 감각운동기 하위 6단계의 정신적 표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기에 와서 빠른 언어 발달에 아주 그냥 기초를 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언어 발달이 아주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사회화 교육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적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을 학습한다. 예, 그래서 부모가 처음에는 아주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중심으로 가고 양육 이제 하는데 이제 조금씩 양육을 하면서 뭐도 들어가 줘야 돼요. 사회적 교육인 뭐예요? 훈육도 들어가 줘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회화 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는 너무 이쁜 아이지만 세상에서 되고 안 되는 걸 가리키는 게 부모의 책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 바로 프로이드의 남근기에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남아는 오이디푸스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도덕, 규범, 가치관, 성에 대한 행동을 배운다. 그러면서 아까 아버지,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서 도덕적 규범을 배우면서 초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엘렉트라의 갈등은 여아가 바로 엄마를 질투하고 아빠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래 집단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기술을 본격적으로 습득하고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또래 집단 상호작용이 중요한 시기이고요. 이제 뒤로 가서 아동기가 되면 좀 더 중요하고 청소년기 되면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때를 조금 둘로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바로 2세에서 4세 걸음마기 아까 얘기했죠. 삐아제로 치면 전주잡기 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년전기 4세에서 6세 예, 전주잡기 후기이죠. 그래서 요걸 좀 나눠야 되고 요걸 나눴을 경우에 프로이트는 전주잡기 전기는 학문기, 에릭슨은 자율성대 수치심, 그 다음에 주로 우리가 유아라고 할 때 그냥 흔히 많이 말하는 4세, 6세는 프로이트의 남근기, 에릭슨의 주도성대 죄의식, 이것들 좀 정리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재는 걸음마기랑 이거 다 세분화해서 상세히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걸음마기에서 신체 발달은 머리에 집중되어 있으나 점차 하부로 확산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하체의 비율이 달라지고 길어지는 거죠. 걷는 능력이 정교화되고요. 2세, 4세 되면요, 애들이 걷는 걸 넘어서 달리기, 뛰기, 운동 능력 발달하고요. 영아기에 비해서 신체 성장 비율은 감소해요. 이때 중요한 건 이런 표현들이에요. 시험에서 영아기가 신체 폭등기라면 이때는 신체 발달은 꾸준히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발달한다예요. 그렇죠? 만약에 요 시기를 급등기 이러면 틀린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아의 운동 발달의 속도나 질적 특성, 그 다음에 유아의 동기 학습 기회 연습, 성인들의 지도에 따라 다르다 그랬고, 이때는 애들이 대근육을 사용하는 달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애들이 대근육은 여러분들 우리 큰 그 운동 기능, 달리기 하는 거, 균형 잡기, 기어 오르기 이런 거고요. 소근육은 이제 우리가 보통 눈과 손의 협응을 통해서 이뤄내는 거예요. 블럭을 쌓는다거나 젓가락을 짚는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2세, 4세의 아이들에게 발달에 있어서 영아기만큼 신체적 폭등기는 아니다. 그래서 신체에 관심을 안 가지시면 안 돼요. 이때 대근육, 그 다음에 소근육 발달을 잘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뭐를 잘해야 돼요? 요것에 맞는 장난감, 운동, 놀이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학년 전기로 가면 4세, 6세 이렇게 되고요. 요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5세 되면 출생시보다 5배 정도 체중이 증가하고 신장은 2배
2배 정도고요. 6세경의 뇌의 무게는 성인의 90에서 95%, 그 다음에 유치가 빠지고 보통 6세가 될 때까지 영구치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애들의 이를 보면은 아 이거 지금 몇 살이구나 라고 느낌이 와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그런 거 보고 아줌마가 너가 몇 살인지 맞춰볼게 하고 이렇게 딱 맞추면 애들이 깜짝 놀래요. 근데 사실은 이 이를 보면 좀 알죠. 예,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근육과 골격의 발달은 계속 진행되며 머리 크기는 성인의 크기가 되고 신경계의 전달 능력도 향상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체 발달도 조금 봤고요. 뭐 폭등기는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지는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지 발달입니다. 인지 발달 역시 전조잡기 전기와 후기로 나눠준 거죠. 예, 삐아제로 치면 전조잡기 전기이고요. 학년은 전조잡기 후기이죠. 인지 발달이니까 요걸 좀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자, 걸음마기 2세, 4세잖아요. 예, 이때는 전개념적 사고 단계에 해당한다 그랬고요. 예, 여기 단어들 좀 보셔야 돼요. 환경 내의 대상을 상징화하고 이를 내면화시키는 과정에서 성숙한 개념을 아직은 발달시키지 못한다. 걸음마기의 상징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물알론적 사고, 인공론적 사고, 전환적 추론 등은 전개념적 사고의 특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음마기와 관련돼서 인지 발달을 얘기할 때 전개념적 사고라 그러는데요. 이때는 이제 말 그대로 아이들이 내적 표상을 상징 기호로 표시하면서 이제 상징 놀이가 가능한 그런 시기예요. 예컨대 베개 보고 아가야 그러고 뭐 긴 막대기 같은 걸 보면 빠방 빠방 뭐 이렇게. 그래서 내적 표상을 이제 내부에 있는 표상을 상징이나 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상상놀이가 가능한 때라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이런 전개념적 사고의 세부적 특성이 바로 뭐냐면 상징적 사고, 지금 얘기했죠. 베개 보고 아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 사고, 그 다음에 물알론적 사고, 생명이 없는 거를 무생물을 생명이 있다고 느끼는 거, 인공론적 사고는 자연물마저도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느끼는 어떤 그런 사고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환적 추론은 두 개 사이에 연관이 없는데도 연이어 일어나면 그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환적 추론에 뭐 우리 교재 기본서 보면 그런 게 있죠. 동생 좀 미워했는데 저녁에 동생 미워했고 하루 종일 조금 그런 마음으로 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녁에 동생이 열나고 아파서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될 때 이거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사건이 꼭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특징. 그래서 바로 이 시기 전조잡기 전개인 2세, 4세의 전개념적 사고의 구체적 특징으로 보여주는 게 요런 것들이에요. 요런 사고들이 되게 요 나이에 귀여움을 아주 그냥 듬뿍듬뿍 담고 있는 거죠. 모방, 심화, 상징한 상징놀이, 언어기술 같이 상징적으로 사물을 조작할 수 있는 표상 기술을 익힌다. 그러니까 언어 발달을 위한 준비들이 아주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4세, 6세로 가면은 전조잡기 후기로 가고요. 직관적 사고, 예, 직관적 사고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한 가지에 두드러진 어떤 속성의 지각적 속성에 이렇게 좀 꽂혀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여전히 신체적 경험과 지각 경험에 머물러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물을 기억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정신적 표상에 의한 사고는 가능하나 아직 개념적 조작은 발달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체 조작이 가야 이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요. 보존 개념이 형성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조잡기잖아요. 전조잡기는 보존 개념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요거 배울 때 요 시기에는 바로 전조잡기에는 뭐가 없어요. 보존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전조잡기. 보존 개념 없어요. 그러니까 6세 미만의 아이들은 어때요? 똑같은 양인데 긴 비커에 넣고 넓은 비커에 넣으면 똑같은 양인데 애들은 뭐예요? 얘가 더 많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애들이 어때요? 어떤 높이에 꽂히게 되면 넓이를 못 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조잡기 아이들은 보존 개념이 아직 없다가 언제 이 다음 단계인 구체적 조작기 가면 애들이 보존 개념이 생겨요. 예, 바로 여기는 높지만 여기는 넓잖아. 더 붙거나 덜 붙지 않았으니까 똑같은
똑같잖아. 거꾸로 얘를 일로 부어봐. 그럼 똑같잖아. 이게 언제 생긴다? 요 다음 단계인 구체적 조작기 가야 보존 개념 생기고, 요 단계 전조작기에는 아직 보존 개념이 6세 이하의 아이들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안 돼요? 서열화 분류화 안 돼요. 이거 언제 돼요? 보존 개념, 서열화 분류화 다 언제 되죠? 요 다음 구체적 조작기 7세, 12세 가야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쪽 문제들을 잘 푸시려면 계속 연결해서 요 전 단계, 요 다음 단계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이 전 단계 감각운동기에는 대상 영속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직 확립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 시기에 유아기에는 아이들이 어때요? 대상 영속성은 확립돼요. 근데 또 아직은 전조작기에 머물러 있는 유아기에는 보존 개념은 6세 이하는 없어요. 그러다가 7세, 12세 구체적 조작기 가면 보존 개념이 생기고 서열화, 분류화 같은 거, 또 수를 다루는 조합 능력 같은 게 생긴다고요. 이것들이 연속적으로 비교가 안 되면 문제풀이가 안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갈게요. 예. 자, 사회정서 발달 역시 이 두 개를 나누면서 볼게요. 걸음마기하고 학년전기 2세, 4세 정서 분화가 두드러지고요. 정서가 복잡해집니다. 정서 이해 능력이 발달하고요. 관련 표현들이 정말 늘어나요. 얄미워 막 이런 표현 쓸 줄 알고요. 예,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급속도로 증가한다. 자기주장적이고 반항적 행동을 통해 자율성이 발달한다. 그래서 이때 뭐라 그래요? 미운 3세, 뭐 미운 3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충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과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걸음마기 2세, 4세가 프로이트의 학문기잖아요. 그리고 에릭슨의 자율성이잖아요. 이때 바로 통제하는 요 힘이 배변 훈련을 하면서 생기거든요. 아, 지금 내가 배가 싸하게 아픈데 그냥 쌀 때가 아니야. 난 기저귀가 없거든. 아, 엄마 배 얘기하고 화장실 가서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충동 조절, 통제하는 능력, 이런 환경을 적응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들이 늘어나야 돼요. 아주 중요한 때이죠. 예, 그다음에 성역할 고정관념과 유형화된 성적 행동 양식이 이것도 중요하죠. 이때 바로 애들이 나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그리고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심하게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넌 여자니까 분홍색만 입어, 뭐 여자니까 조신하게 이럴 필요 없고요. 넌 남자니까 울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기본 여자 남자라는 어떤 성적 구분,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성 역할에 대한 어떤 관념들을 익혀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요때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나중에 성 역할 정체감까지 확립되고 성적 사회화까지 되는 거는 언제가 되죠? 청년기가 되죠. 그 다음에 학년 전기 4세, 6세 이때가 되면 아이들이 즐거움, 분노, 공포, 질투, 좌절감 등 이것들을 적절히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말이 이제 더 재밌게 표현되죠. 5세, 6세 되면 감정을 감추거나 가장하는, 이게 이제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맨 얼굴로는 안 되는 거를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만약에 기대했던 이거 하면은 뭐 선생님이 무슨 선물을 줄게 했는데 나는 이만큼 기대했는데 정말 요만큼의 선물이 와도 싫은 내색을 안 하고 이렇게 받아가거나 고맙습니다 하고 가고서 내가 기대한 건 이거보다 센 건데 이럴 수 있는데 애들이 조금씩 자기 감정을 감추는 사회적 페르소나를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5세, 6세만 돼도 애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자아 개념에 자신의 성을 연결시키며 성 안정성과 성 항상성 개념을 확립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과 관련된 이런 개념, 뭐 성 안정성, 성 항상성,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여자는 여자로 크고 남자는 남자로 크고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요 시기 유아기에 애들이 성역할 고정관념, 그 다음에 성 안정성과 항상성 요것들 배운다는 거 기억하세요. 문제가 좀 좋아하는 지문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요런 것들 같이 봤고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기출 체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이때는 유난히 이제 컴플렉스 한번 프로이트와 관련해서 다뤄보죠. 21회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경험한다. 19회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17, 18회 17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이성부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이제 이성부모의 관심을 근데 뭘로 극복한다?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18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 예, 요것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예, 그러면 컴플렉스 얘기는 그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반복되는 걸로 뭐가 좀 나오나 좀 볼게요. 전조잡기의 인지가 좀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인지에 대한 언급들을 볼게요. 예, 전조잡기 20회. 3세, 6세 전환적 추론 아까 얘기했고요. 전환적 추론 뭐 특정 사건으로부터 다른 특정 사건을 추론하는 거, 두 사건이 인접해서 일어나면 상관이 없는데도 상관이 있다고 느끼는 그런 어떤 특징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환적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 했고요. 지금 요 시기에 인지, 유아기의 인지적 특성들 보고 있어요. 15회 볼게요. 유아기에는 표상에 의한 상징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비가역적 사고, 무랄론적 사고의 특징을 보인다. 예, 이러다가 비가역적 사고가 요 다음 단계인 구체적 조작기 7세, 12세 가면 가역적 사고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전조잡기 인지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습니다. 예, 5회부터 그냥 쭉 봐서 올라갈게요. 5회 학년전기 유아는 불안정한 분류 능력, 불안정한 분류 능력이니까 이때는 분류화 못한다, 유목화 못한다. 언제 한다? 그 다음 단계인 구체적 조작기 한다. 그 다음에 16회 유아는 장난감을 숨기면 의자 뒤로 가서 찾는다. 뭐가 확립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숨겼는데 엄마가 숨겼어도 그거 거기에 있는 거 내가 알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거라는 대상 영속성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찾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여기 볼까요? 예, 7회 유아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무슨 성이 있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전조잡기 아이의 사고 특성들을 조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8회 보면 유아는 상징놀이가 가능하다. 이거는 뭐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그 위에도 보시면 언어와 지능이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징적 사고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언어 발달, 또 언어 발달이 지능 발달 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10회 때 보면은 사고 발달에 있어서 직관적, 무랄론의 특징, 또 11회 전조잡기의 상징적 사고가 활발하다. 예, 지금 요 문장들이 다 전조잡기의 사고 특성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본 이유는 이쪽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조금 확인하고 갔으면 해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릭슨, 그러니까 학자 조금 연결해서 보면 에릭슨은 이때 뭐죠? 전조잡기와 관련해서 전조잡기 후기는 주도성 대 제의식, 전기는 자율성 대 수치심이잖아요. 그래서 에릭슨과 관련돼서 19회 보시면 에릭슨의 주도성 대 제의식 시기이다라고 했고요. 13회 또 보시면 예, 에릭슨의 주도성 대 죄책감. 그래서 유아기 할 때 우리가 4세, 6세 좀 집중적으로 말하니까 이걸 조금 연결을 한 거고요. 그 얘기들 좀 봤고요. 요때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복은 안 돼서도 아까 되게 중요하게 본 것 중에 하나인데요. 14회 때 유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의 하나가 뭐죠? 배변 훈련이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전조잡기 전기 2세, 4세는 프로이트의 학문기, 에릭슨의 자율성 대 수치심이고 이때 자율성, 그 다음에 학문기, 이때 아주 중요한 게 뭐다? 배변 훈련을 통해서 내가 자기 통제감, 자율성 뭐 이런 것들을 잘 배우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가고요. 또 이 시기는 콜버그로 얘기하면은 언제예요? 바로 4세 정도부터 도덕성 발달하고 보니까 콜버그에서는 이때는 보상 또는 처벌 회피를 위해서, 그러니까 전인습이죠. 전인습이 1, 2단계인데 뭐예요? 어때요?
혼날까봐 지키는 게 1단계, 처벌회피, 보상,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2단계잖아요. 바로 그 단계들을 연결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반복적인 문장은 아닌데 조금 봐드리고 싶은 게 12회 문장, 12회. 예. 유아기는 자아 개념과 자존감을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요 시기에 자아 개념과 자존감이 형성이 시작되고요. 아동기감은 자존감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가서 기출 확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대표 기출 먼저 21회 때 문제 볼게요. 유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남아는 오이디프 1번.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경험한다. 맞죠? 예, 요거는 뭐 3세 6세에서 4세 6세 남근기, 프로이트의 남근기 예, 아주 전형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남아가 엄마를 사랑함으로써 아빠를 적대시, 엘렉트라 반대로 여아가 아빠를 사랑하면서 엄마를 적대시하는 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는 뭐 거세 불안, 또 엘렉트라에서는 난근선망 뭐 이런 용어들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콜버그에 의하면 인습적 수준의 도덕성 아니죠. 4세 정도부터 도덕성 발달하는데 인습이 아니라 뭐죠? 전인습이죠. 전인습에서 이제 애들이 인습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이때는 전인습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인습 1단계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2단계 나에게 득이 되니까 지키는 도덕이죠. 3번 삐아제의 구체적 조작기 아니죠. 전조작기에 해당하죠. 예, 상징적 사고가 가능한 건 맞아요. 그러나 앞에가 너무나 확실히 틀렸습니다. 4번 인지 발달은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구분하여 완전한 수준의 분류 능력, 이거 틀렸죠. 상위 개념, 하위 개념 구분하는 거 분류화, 유목화라고 하는데 이거 언제 생기죠? 구체적 조작기 7세, 12세예요. 예, 다음 단계입니다. 5번 영아기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말이 안 되죠. 영아기 폭등기. 예, 그래서 더 빨라지면 뭐 폭폭등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때는 애들이 점진적으로 꾸준히 성장한다. 이것만 맞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틀린 것들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시기에 학자는 뭐라 그랬나, 그 시기에 인지 정서 특성은 뭔가, 이런 것들 좀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정답률 84%라 딱히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예, 이번에는 15회 때 거 가져왔습니다. 유아기의 인지 발달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예, 지금 우리가 보는 거 3세, 6세이거든요. 이게 이제 학자별로 요거 연령도 좀 차이 있고 학생들이 헷갈릴까봐 항상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까지 문제 나온 걸 보면 무슨 기하고 항상 연령을 넣어줘요. 예,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그 정도 혼란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인지발달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보겠습니다. 1번. 표성에 의한 상징적 사고. 예, 맞았죠? 요거는 언제부터예요? 이 전 단계 감각운동기 마지막 통찰기부터 조금씩 나오고 이때 되면 이것들이 되면서 언어가 정말 많이 발달한다 그랬잖아요. 맞았고요. 2번 자기중심적 사고. 3세 6세의 귀여운 이유죠. 자기중심적 사고. 비가역적 사고. 예, 한 방향에서만 보고 다른 방향을 못 보는 게 비가역적 사고인데 이게 구체적 조작기 요 7세, 12세로 넘어가면 가역적 사고로 바뀌죠. 그 얘기는 역조작의 원리를 아는 거죠. 예, 그걸로 바뀝니다. 모랄론, 예, 생명이 없는 것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맞죠? 예, 요것들 다 요때 특징이고요. 연역적 사고 어렵죠. 예, 이거는 청소년기 형식적 조작기 가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닌 거 84% 정답률입니다. 예, 그래서 요건 좀 넘어가고요. 요번에는 13회 때 문제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13회 때 문제로요. 유아기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조합형 문제입니다. 옳은 것 모두 고르라 그러네요. 유아기 3세 6세입니다. 기억, 삐아제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활발한 시기다. 맞죠? 이때 애들이 자기중심성 높다라고 여러 번 말했고요. 니은, 에릭슨의 주도성 대 죄의식 혹은 죄책감. 맞죠? 예, 그래서 전조작기 후기 아까 우리가 4세 6세 때 봤고요. 플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예, 이게 바로 뭐예요? 남근기잖아요. 예, 남근기. 플로이트의 남근기. 얘도 맞았고요. 자, 리얼. 콜버그의 인습적 단계의 도덕적 사고가 나타난다. 아이고, 말이 안 되죠.
콜버그의 전인습이죠. 전인습. 보통 도덕성 4세부터 발달하는데요. 예. 그리고 인습 가려면 10세를 좀 기준으로 해서 훨씬 나중입니다. 그래서 맞은 거는 기억, 니은, 디귿 1번 되겠습니다. 아유, 근데 정답률 32%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5번을 지금 54%나 했는데 이 콜버그까지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전인습이지 인습이 아니잖아요. 콜버그 3수준 전인습, 인습, 후인습으로 나눴잖아요. 전인습이 어때요? 1, 2단계이고요. 이때 1단계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2단계 나에게 득이 되니까 전인습. 예, 그래서 결과 중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좀 잡고 가셔야 됩니다. 예, 많이들 정답률을 못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공부가 좀 힘든 건 저도 인정하는데요.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반복을 가장 잘 도와주는 책이 기출회독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볼 때마다 헷갈려. 그러시면요, 계속 문제로 내가 외울 터야 하는 거 빨리 가는 길 같지만 늦게 가는 길이에요. 이게 볼 때마다 헷갈리잖아요. 나는 전조잡기, 구체적 조잡기 마구마구 헷갈려. 그러면 기본서 보시고 기본서 들으세요. 그게 오히려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기본서에선 매번 이것들을 전후 비교를 해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적극 활용하시고 이번엔 10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금 옳지 않는 것 찾는 겁니다. 1번, 정서적 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럼요. 그래서 애들이 전조잡기 후기 가면은 정서 분화와 관련된 놀라운 단어들을 막 어린이집 가서도 배워오고 친구들하고 배워오고 그래서 또 어른들이 한 말을 어떻게 듣고 적절할 때 툭 쓰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그래서 정서적 분화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표현을 들어보면 대단히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죠. 2번, 영아기에 비해 성장 속도 완만하다니까 맞죠? 이때는 폭등기니까 완만하다, 꾸준하다 맞는 표현이죠. 주로 감각 운동을 통해서 지능 발달을 도모하는데 완전히 틀렸죠. 감각으로 배우는 건 영악이잖아요. 영악이. 예. 자,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사회성을 발달시키는데 놀이가 중요하다. 그럼요. 예, 이때 놀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놀이조차도 아이들이 상상놀이가 먼저 발달하고요. 걸음마기에는 애들이 주로 상상놀이 합니다. 표상을 사용하는 때이기 때문에 글다가 걸음마기 다음, 걸음마기 2세, 4세는 상상놀이 많이 하다가 이제 4세, 6세 되면은 아이들이 집단놀이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노는 게 좀 가능해요. 근데 이때도 아직은 뭐 놀이의 규칙이나 게임의 룰 이런 거 아직 못해요. 집단놀이가 가능하다가 구체적 조작기 학교 들어가면 소위 단체 놀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피구 같은 거 할 때 야, 너 아웃이야, 너 왜 반칙하냐 막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놀이도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막 일찍부터 막 문제지 막 학습지 내밀면 안 되고요. 이때는 그 나이에 놀이를 잘 놀고 있나, 이게 뭐 그 나이에 발달을 잘해야 이게 최고의 투자예요. 예, 그래서 그 나이에 놀이가 아주 중요할 때는 놀이를 잘 노는 거, 이게 바로 결국은 뭐 엄마들 뭐 주도적 학습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그런 거에 어떤 기초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놀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 발달에 있어 직관적 사고, 물활론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맞았죠.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조잡기, 전기, 걸음마기는 같은 전조잡기 도 걸음마기 2세, 4세는 무슨 놀이요? 이때는 상상놀이. 예. 그러다가 전조잡기 후기로 가면은 무슨 놀이? 집단놀이. 그러다가 요 다음 단계인 7세, 12세 학교 들어가면 무슨 놀이? 규칙을 알고 같이 노는 단체 놀이. 놀이도 이렇게 바뀝니다.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3번 되겠고요. 이것도 어찌 보면 3번 지문은 정답을 알려주마 막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도 33% 정도 나온 거 보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요 단계별 비교를 통한 변별력보다 문장 읽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답이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비교하시는 시간 학습 투자하셔야 됩니다. 예. 요번에는요, 여러분들하고요, 정답훈련 3번째지요. 정답훈련 복습 3번째에서 정답훈련의 첫 번째 요소, 왜 틀렸나 보도록 할게요. 1번, 에릭슨에 의하면 유아기는
유아기는 지금 3세, 6세 뭐 요거잖아요. 자아정체감대 역할혼란의 단계로 또래 집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모든 지문이 청소년기 지문이에요. 그쵸? 예. 또래 집단 영향력 가장 큰 거 청소년기. 이때 에릭슨의 발달과 저하정체감대 역할혼란이죠. 예. 그래서 틀렸고요. 유아기는 우리가 전조잡기 전후기로 나눠서 한다면 어때요? 첫 번째는 전기는 자율성 대 수치심, 후기는 주도성 대 죄의식. 예, 이거 보시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유아기는 삐아제의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아니죠. 유아기는 삐아제의 전조작기에 해당하죠. 예, 그래서 틀렸고요. 삐아제는 전조작기를 전기, 후기 나눴다는 것까지 보시고요. 예, 보통 전기는 걸음마기의 나이 2세, 4세, 후기는 학년전기 4세, 6세. 자꾸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3번. 유아기 집단놀이의 또래 관계에서는 남아는 여아, 그 다음에 여아는 남아와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유아기 후기로 그러니까 이제 이 유아기에 이제 전조잡기 후기로 가면 학년전기 4세, 6세 아이들이 집단놀이 한다는 얘기는 했는데 이때 애들의 특징은요. 남아는 남아끼리, 여아는 여아끼리 어울려요. 왜냐하면 앞서서 얘네가 이때 성역할 고정관념이 막 생길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인데 여자끼리 너 왜 와서 그래? 뭐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런 특징이 있는 거지 이렇게 혼성으로 잘 섞이지 않으려고 한다. 섞여서 놀아도 좋고요. 근데 그 시기에 어떤 큰 특징이 그렇더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자, 3번. 유아기에는 주로 감각운동을 통하여 지능 발달을 한다. 아니죠. 감각을 통해서 지능 발달하는 건 영악이죠. 예, 5번. 삐아제에 따르면 이 시기 유아의 주요한 도덕적 발달은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전환이 아니죠. 타율에서 자율로 전환하는 건 10세를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해서 보통 우리가 7세에서 10세는 그러니까 10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타율에서 자율로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7세, 10세를 과도기라고 해요. 과도기. 아까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거죠. 타율하고 자율이. 삐아제는 타율, 자율로 나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유아기의 나이가 이 타율과 자율로 넘어가는 전환기로서의 특성이 아니고요. 유아기 3세, 6세 이때는 전형적으로 뭐예요? 바로 타율적 도덕이면서 콜버그로 말하면 삐아제로 말하면 타율적 도덕이고 콜버그로 말하면 전인습적 도덕인 거죠. 예, 내용적으로는 자기중심적인 도덕성이고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지키는 도덕성이고요. 그러다가 10세 정도 되면 삐아제로 말하면 타율에서 자율로 넘어가요. 그래서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의도도 보고 하는 힘들이 생기죠. 자, 6번. 유아기의 자기중심적 사고는 무생물이 감정, 의도, 동기, 생각과 같은 살아있는 생명의 특성을 가진다고 사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죠. 자기중심이 아니라 무생물이 이런 생명의 특성이 있다는 건 물활론적 사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하고요, 가로 넣기로 한번 유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아기는 남아는 띵띵띵 컴플렉스, 여아는 띵띵띵 컴플렉스.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갖는다 이지요. 2번. 유아기에는 삐아제의 무슨 도덕성? 삐아제는 무슨 도덕성에서 무슨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 10세를 기준으로 넘어간다 그랬고 유아기 보통 3세, 6세니까 당연히 타율적 도덕성이죠.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결과중심적 판단 이거죠. 유아기에는 뭐뭇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서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되는 것으로 그 사회에서 기대되는 남녀의 규범, 예, 남자, 여자의 뭐죠? 성역할 규범들을, 그래서 성역할 고정관념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성역할이 발달해요.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성역할 정체감이 확립되는 건 언제라고요? 청년기라 그랬어요. 이것들 정확히 잡으세요. 4번. 3세, 4세 유아는 자기주장이 강하고 반항적인 행동이 절정에 이르는데 이를 뭐예요? 제1의 반항기. 미운 3살 뭐 이런 말도 안 해. 안 돼, 싫어. 뭐 이런 말들 너무 잘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5번. 유아기의 띵띵띵이 난 어떤 사물을 볼 때 대상이나 상태가 갖는 여러 속성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지각적 속성에 의해 판단하는 걸 직관적 사고라 그러죠.
예, 직관적으로 딱 두드러진 거에 꽂히면 그걸로 판단을 한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6번. 유아기는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 중 뭐뭇에 해당하며 프로이트요. 이상부모에 관심을 갖는다. 유아기 3세, 6세에 프로이트는 남근기죠. 예,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때 이제 뭐 엘렉트라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걸 얘기했어요. 예, 요번에는요. 예. 유아기는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의 3단계인 뭐에 해당하며 주도성대 죄의식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그랬어요. 여기 주도성대 죄의식이 생기는 요 시기가 바로 뭐예요? 학년 전기 4세 6세를 얘기했잖아요. 학년 전기. 예, 그래서 요때 보통 4세, 6세에 저기로 나눈다면,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주도성 대 죄의식. 이 주도성이 뭐냐면 되게 목적의식을 갖고 뭐뭐 해보자, 뭐뭐 하자,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때다라는 거고요. 자, 요번에는요, 8번. 유아기 보존 개념 획득을 어렵게 하는, 보존 개념 획득을 어렵게 하는 띵띵띵은 2개 이상의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 채 한 번에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 중심화 혹은 집중화라 그러죠. 같은 거예요, 집중화. 예. 2개 이상을 못하고 한 번에 하나만 보는 거. 그래서 이제 보존 개념 획득을 어렵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요런 특징을 중심화라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동시에 못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보존 개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보통 한 3가지 말해요. 더 붙거나 덜 붙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역조적으로 거꾸로 해보면 원래 상태 2개가 똑같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높지만 여기는 넓잖아.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야 보존 개념, 그러니까 외양이 바뀌어도 더 붙거나 덜 붙지 않았으면 동일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9번, 유아기 사고 특징 중 하나인 땡땡땡은 2 사건이 인접해서 일어날 때, 2 사건이 간에 관계가 없는데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전환적 추론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문제가 전환적 추론이나 그다음에 중심화나 직관적 사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인지적 특성들을 이제 좀 정확히 헷갈리지 말고 잡아주세요. 이런 의도를 갖고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기본서에서는 조금 헷갈릴 만한 것들을 되도록 그림 자료를 넣으면서 이렇게 자꾸 설명해 드리거든요. 보존 개념 같은 거는 관련 그림들 다 넣어드리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헷갈리면 돌아가는 길 같아도 기본서를 보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옳은지 그른지입니다. 유아기는 영아기에 비해서 성장 속도는 감소되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한다. 맞았죠? 그래서 꾸준히 성장한다 잡으셔야 되고요. 2번 유아기는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맞죠? 이게 확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시작하고요. 아동기감은 아주 더 중요해져요. 비중이. 예, 그래서 맞았고요. 3번 콜버그의 후인습적 도덕 발달 단계에 해당하며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치중한다. 말도 안 되죠. 지금 유아기면 3세, 6세란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후인습이 나옵니까? 3수준 6단계의 첫 번째인 전인습이죠. 이때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뒷문장도 틀렸어요.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에 치중을 하는 거와 관련돼서는 타인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원한다면 요거는 오히려 인습의 3단계에 해당하는 문장이죠. 만약에 그런 의미로 이게 쓰였다면. 예. 아무튼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4번 유아기에는 주도성 대 죄의식의 심리사회적 위기에 직면한다. 예, 맞죠? 누구의 얘기죠? 주도성 대 죄의식 에릭슨이죠. 그 다음에 5번 유아기의 운동 기능은 더욱 발달하여 사각형과 삼각형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근육이 정교해지며 공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맞았죠? 이때 제가 운동 능력을 이때 말하면서 대근육, 소근육 말했던 내용하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번 유아기에는 여전히 신체의 경험과 지각적인 경험에 머물러 있지만 사물을 기억하는 능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맞았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때 이런 기억들이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지적인 발달도 꾸준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7번 볼게요. 유아기는 정서 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감각 운동을 통해 지능 발달을 도모한다. 정서 분화가 두드러지는 건 맞는데요. 감각 운동을 통해 지능 발달을 도모하는 건 아니죠. 감각을 통한 거는 언제예요? 감각 운동기이죠. 8번. 유아기에는 물화혈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한다? 아니죠. 못해요. 그래서 이걸 못하고 생명이 없는 것도 있다고 느끼니까 물활론적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9번. 그래서 틀렸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9번. 자신의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생겨서 여아는 여자에 맞는 행동과 사회적 관계에, 남아는 남자에 맞는 행동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동성애 친구들과 어울린다. 맞죠? 그래서 요게 이제 너무 고정화시키면 안 되지만 애들이 성 역할 고정관념을 사회화 과정에서 배우게 되고 이땐 여자끼리 남자끼리 좀 어울린다라는 거고요. 10번. 유아기의 아동은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의 반응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예, 그래서 이때 너무나 중요한 게 조금 과도하게 미리미리 막 선행학습 시키려 그러면서 중요한 타자인 엄마가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막 부정적인 말하면 아이는 나는 못하는 애구나 하고 부정적 자아 개념, 이게 부정적 자아 개념이 결국 낮은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는 것보다는 제 나이에 맞는 놀이와 제 나이에 맞는 것들을 알고 이제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해서 이때 아주 중요한 거는 마음에 뭐예요? 긍정적 자기 개념의 씨앗들이 제대로 이제 발화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조금씩 발화돼서 아동기 때는 보다 더 자존감이 탄탄해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행사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좀 안다면 아직 결혼을 안 했거나 아니면 조금 결혼을 했어도 아직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나이라면 적용해 보는 게 진짜 학습인 거죠. 놀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놀이 욕구가 제 나이에 충족되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내면에 울고 있는 그때의 아이가 있어서 어른이 돼서도 어려운 심리적 부적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좀 알면서 공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